자이언트6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차주부터는 팀 간 연습 경기도 개최되는 것이 어째 이번 5월부터는 정규리그 개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막 직전에 KBO 10개 구단의 각 토종 에이스들 한 명씩을 선정을 해서 간단하게나마 분석을 해보는 스카우팅 리포트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선정 기준은 2019년도 성적과 더불어 각 선수들마다의 팀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저의 개인적 기준으로 선정했으니 시청에 참고 부탁드리겠고, 리포트 순서는 편의상 전년도 각 팀의 순위대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디펜딩 챔피언 두산 베어스 소속의 이영하 선수입니다. 사실 이 97년생의 어린 투수가 이렇게 빨리 급성장을 하게 될 줄 많은 야구 팬들께서도 잘 모르셨을 텐데요. 저 또한 그렇고 말이죠. 2018년도 시즌부터 꾸준히 선발 기회를 보장을 받다가 전년도에 일치월장한 성적을 마킹을 했는데요. 191이라는 큰 키에서 내뿜는 강속구가 아주 일품인 선수입니다. 학력은 선린 인터넷고를 졸업해서 2016년도 1차 지명을 받은 선수가 되겠네요. 전년도 성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9경기에 출장하여 17승 4패, 163.1이닝을 소화하며 3.64라고 하는 수준급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특히 통산 30승 10패로 승률 5할 7푼에 달한다고 하는 점이 가히 놀랍습니다. 이닝 히터로서의 역할을 보여줬지만 삼진당 볼넷 지수가 1.57로 제구가 그렇게 좋은 투수로는 아직까지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개선점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직구 평균 구속이 144에 달하며 최고 150에 육박, 구종은 크게 패스트볼이 절반 이상을 가져가면서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두루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통파 3피치 타입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몸쪽과 바깥쪽 제구에 코너웍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 반대로 구종의 단순화는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피안 타율에 대비해서 득점권 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더불어 97년생의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63.1이닝이나 소화하며 전년도보다 무려 40.2이닝이나 오버됐죠. 버두치 구간인 최대 30이닝 기준으로 하여 플러스 10.2이닝을 소화를 했으니 사실상 올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일런지 기대만큼이나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투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의 최현태 선수인데요. 앞서 보셨던 이영하 선수와는 같은 97년생이지만 빠른 년생으로 지명연도는 한 해가 빨랐습니다. 서울고 출신의 우한 정통파 투수인데요. 이 선수가 그간 보여준 괄복할 만한 성적에 비해서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 위축되는 모습 등은 여전히 아쉬운 투수기는 합니다. 전년도에는 총 27경기에 출장을 해서 11승 5패에 157.1이닝을 소화하며 3.38의 수준급 방어율을 기록했는데요.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3년간 돌면서 이닝 히터 역할도 잘 해줬지만 무엇보다도 통산 볼산비가 2.92라는 수치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 선수에다가 지금보다는 분명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현태 선수 역시 빠른 볼에 패스트볼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투수로 유명한데, 특이한 점은 올바른 포진 패스트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투심을 주력해서 던진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을 구사를 하는 정통파 투수고요. 두산의 이영하 선수와 유사하게 몸쪽과 바깥쪽 제구가 되면서 존을 넓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구력에 자신이 있는 투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WHIP 지수 역시 1.33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최현태 선수가 좋은 투수다라고 봐야 할 점은 가장 아래쪽에 위기관리 능력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인 피안 타율에 비해서 득점권 타율이 상당히 낮아지죠. 그만큼 선발로서 완급 조절이 수준급으로 되는 투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수로는 박종훈 투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광현 선수가 빅리그 진출을 도모하면서 상대적으로 빈약해진 선발 라인업을 그래도 무게 있게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바로 이 박종훈 선수가 되겠는데요. 86의 큰 키에도 불구하고 마운드 땅을 거의 훑고 지나갈 정도의 투구 모션으로 상당히 낮은 타점에서 릴리스 포인트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옆구리 투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성적은 총 28경기에 나와서 8승 11패, 144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방어율은 3.88을 기록. 사실 전년도는 성적에 비해서 승리운은 좀 안 따른 투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통산 성적은 총
163경기를 출장을 하면서 앞서 살펴본 연건들과는 달리 표본이 제법 쌓였습니다. 풀타임 선발로 들어선 지는 5년 정도가 됐고 파이어볼러가 아닌 만큼 완급 조절에 능하며 삼진보다는 맞춰 잡는 데 능한 투수기도 한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통산 볼산비가 1.7로서 생각보다 볼넷 허용 지수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9이닝당 볼넷 허용 지수인 BB/9이 통산 5를 상회를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이라도 개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구종은 포심, 투심을 비롯해서 커브와 체인지업을 구사를 하는데,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포심과 커브, 투피치를 주로 구사를 하는 대표적인 투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질적인 제구력 문제로 인해서 볼넷 허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1인당 출루 허용률인 WHIP 역시도 1.5로서 여전히 주자를 많이 쌓아놓고 항상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하드피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높게 평가를 받는 부분은 역시 위기 관리 능력이 되겠는데요. 높은 출루율에 대비해서 득점권 타율이 보시는 것처럼 2할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상위 클래스에서 손꼽히는 투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한층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구력, 그리고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볼 외에 우타자 승부용 구종의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네 번째 선수는 KBO 대표적 자완 투수인 LG 트윈스 차우찬 선수입니다. 2018년도 시즌에 엄청난 기복을 보였던 차우찬 선수였는데요. 또 보란듯이 전년도 시즌에는 다시 일어났죠. 그럼 성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년도 성적은 총 29경기에 출장을 해서 13승 8패, 168.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4.12의 방어율을 마킹했습니다. 삼진을 많이 잡는 만큼이나 볼넷도 많이 주는 대표적인 파워 피처로 손꼽히는 차우찬 선수인데요. 전년도 성적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LG 트윈스인 만큼 팀을 위해서라도 이 선수의 성적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2020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차우찬 선수는 많은 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빠른 패스트볼을 비롯해서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을 구사를 하는 대표적인 포피치 타입의 투수가 되겠는데요. 매번 지적을 받는 기복과 불안한 제구력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종방향의 브레이킹볼을 타자들을 압도를 하는데 힘이 여전히 있습니다. 차우찬 선수 역시 기본적인 피안타율에 비해서 월등한 득점권 피안타율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투수가 되겠는데요. 올 시즌 차우찬 선수가 더욱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후타자 승부에 대한 좀 더 투구 레파토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NC 다이노스네요. 사실 이 NC 다이노스는 지금 보시는 구창모 선수와 더불어 박진우, 이재학 선수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할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저는 구창모 선수를 지목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지표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프로필을 보시게 되면 97년생의 젊은 영건이라는 점과 동시에 귀한 자투수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구창모 선수는 전년도 총 23경기에 출장을 해서 10승 7패 1홀드를 기록, 107이닝 동안 3.20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NC 다이노스 측에서도 이 선수를 확실한 선발 투수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최근 몇 년간 들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도 대성공으로 보여지는데요.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통산 볼산비 역시 2.29로 앞서 보신 투수들보다 확실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직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레파토리를 가지는데 이 속구에 힘입어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을 구사하는 포피치 타입의 투수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명의 투수들을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이 구창모 선수를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WHIP가 되겠습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 지수인 WHIP가 1.18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는 근본은 피안타율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피안타율이 2할 초반대에 주자가 나가거나 득점권에서도 2할이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짠물 피칭을 해버리는데요. 기록을 보면 볼수록 경이롭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투수가 바로 이 구창모 선수가 되겠고, 이 선수 역시 만 25세가 되지 않은 투수이기에 버드치 리스트 후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 시즌 총 이닝 제한을 137이닝을 맥시멈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KT 위즈의 배재성 선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재성 선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롯데와 KT 간의 대형 빅딜을 통해 KT로 건너간 대표적인 투수가 되겠는데요. 2017년도 당시 KT의 장시환, 김건국 선수와 함께 롯데의 오태곤,
배재성 선수가 포함된 떠들썩했던 빅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수가 전년도에 기량이 급성장하면서 동시에 롯데 킬러로도 발돋움을 했는데요. 아무쪼록 KT의 에이스로 발돋움하여 앞으로도 대성하는 선수가 되길 바라봅니다. 성적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총 28경기에 출장을 해서 10승 10패를 기록. 여기서 이 10승은 KT 위즈 역사상 최초의 두 자리승 투수 달성이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기록이었고 131.2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3.76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통산 성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년도 기록이 이 선수의 대부분의 통산 기록이었다라고 보시게 되면 틀린 표현은 아닐 듯한데요. 조금은 아쉬운 점은 통산 볼산비가 1.43으로 삼진 능력에 비해서 본래 토용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점은 앞으로 이 선수가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시켜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배재성 선수는 속구 구속이 평균 143에서 최대 140대 후반까지 형성이 되는 투수가 되겠는데요. 포심을 비롯해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는 3피치 타입의 선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볼넷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투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도 제구력 극복이 이 선수의 최대 과제다라고 보여지고 이 밖에도 안정적인 우타자 승부에 비해서 좌타자 승부는 많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좌타자 피안타율이 무려 3할에 달하니 올 시즌에 좌타자 가용이 많이 되는 팀에서는 배재성 선수 등판 날에는 표적으로 좌타자 다변도의 라인업 또한 구상이 가능할 텐데요. 이러한 선발 2년차 시즌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끝으로 이 선수 역시도 전년도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당장의 버두치 위험 명단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올 시즌에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역시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년도 하위권 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 이 선수는 전년도 프리미어 12에서도 국대 1선발로 나왔던 선수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29경기에 출장을 해서 16승 8패, 184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2.29라고 하는 놀라운 방어율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에 그 불안했던 성적들을 극복했던 슬로우 스타터 선수치고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성적을 냈는데요. 이미 자타공인 KBO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전히 위력적인 볼과 더불어 꾸준한 이닝히터 역할을 팀에서 맡아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10개 구단에서 유일하게 국내 선발 투수로서는 1선발로 군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양현종 선수는 아시는 것처럼 커브도 구사를 간혹 하기는 합니다만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위주로 피칭을 하는 대표적인 3피치형 선수고 특이한 점은 속구 구사율이 무려 60%에 달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직구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닝당 출루 허용 지수인 WHIP는 1.07로 거의 개투요원 중에서도 특급 개투진급의 수치를 마킹을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도 절정의 전성기 구간을 보이고 있는 투수입니다. 전년도 역시 조금 늦게 몸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 외에는 거의 단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와중에 단점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피안타율이 일반적인 피안타율보다 상회를 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는 또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여전히 기대가 되는 투수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만나보게 될 투수는 무너진 삼성 왕조의 마지막 희망 자완 백정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과거부터 가능성은 상당했던 투수였습니다. 별명이 2군의 백쇼라고 불릴 정도로 대기 만성형의 선수인데 전년도에 생각보다 좋은 피칭을 해줘서 구심점을 잘 잡아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성적은 전년도에 총 28경기에 출장을 해서 8승 10패 157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방어율 4.24를 기록했습니다. 통산 성적에서도 말해주듯이 단연간 미완의 대기로 지내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은 빛을 보는 선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산 볼산비가 2.04로 2가 넘어가는 숫자니 제구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투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속구를 가지거나 화려한 피칭을 보이는 투수는 아니지만 패스트볼을 비롯해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석구석 찔러 넣을 수 있는 안정적인 컨트롤을 보유한 선수가 이 백정현 선수가 되겠는데요. 자완투수로서 조금은 아쉬운 점은 수준급의 우타자 처리율에 비해서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 피안타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3할에 달한다라고 하는 점은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지금 대부분 승부구로 구사를 하는 일방향적인 바깥쪽 승부구에서 벗어나 몸쪽 승부가 앞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벌써 9번째 투수가 왔네요.
부산 갈매기에서 대전 독수리로 탈바꿈한 하나 이글스 장시환 선수를 만나보실 텐데요. 장시환 하면 역시 생각나는 이미지는 우한 정통파 파이어볼러가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연장선에서 생각나는 이미지는 역시 제구 불안 정도가 될 텐데요. 불안한 제구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가공할 만한 위력의 강속구가 또 있는 투수니만큼 여전히 그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전년도 성적을 보시게 되면 총 27경기에 출장을 해서 6승 13패 125.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4.95의 방어율을 기록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이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당시 브룩스 레일리 선수와 더불어 팀 내에서 유일하게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줬던 투수가 바로 이 장시환 선수입니다. 개투에서 선발로 보직 변경을 한 첫 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볼과 더불어 단단한 내구성을 스스로 입증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볼넷 허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닝당 투구수도 많아지는 하드피처가 되겠는데요. 기복이 심한 선수니만큼 좋은 날에는 또 무적 모드로 등판이 가능한 선수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시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구는 압도적인 구위를 자랑하는 포심을 비롯해서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까지 구사 가능한 포피치 유형의 피처가 되겠는데요. 제구가 불안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출루 허용률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주자가 쌓이면서 의외로 경기 초반에 경기를 내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만 그날마다의 컨디션에 따라 구위가 천차만별이고 심했던 기복 역시 전년도 시즌부터는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는 궤도이며 기본적인 피안타율과 대비하여 득점권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을 역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리포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끝으로 전년도 최하위 롯데자이언츠의 토종 에이스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박세용 선수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박세용 선수는 2017년도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기량이 만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버드치 효과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2018년도 도중 뼈 조각 수술이라고 하는 아픔을 딛고 전년도 후반기에 비교적 준수한 모습으로 복귀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행히 아픈 곳 없이 씩씩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피칭하는 모습의 박세용 선수지만 어린 나이에 수술 이력을 남겨버린 터라 일단은 올 시즌 관리 야구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한 발자국씩 일어서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년도 성적은 후반기에 복귀를 했던 터라 표본이 적어 신뢰성은 다소 떨어지는데요. 보시면 총 12경기에 출장을 해서 3승 6패 60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방어율 4.20을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수술 직후에 재활을 통한 전년도 몸 상태에서 현재는 최고 150에 달할 정도로 그 페이스가 상당하다라고 연일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빠른 강속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심과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까지 다양한 변화구로 변화무쌍한 팔색조 투구를 펼치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당장의 신뢰도가 낮은 전년도 데이터보다는 항상 그의 위닝샷으로 군림을 했던 포크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올 시즌 이 슬라이더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인데요. 이미 버두치 효과에 대한 1차 희생양이 되었던 선수니만큼 올 시즌 구단 측에서의 철저한 관리 야구가 필요하겠고 올 시즌 매해 고전을 하던 좌타자 승부와 더불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신가요? 개막을 앞둔 4월 말에서의 각 구단의 토종 에이스 선수들을 한 번씩 만나봤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였습니다.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각 구단의 에이스들 역시도 사실은 한 명의 선수고 선수들마다 그 단점과 약점은 있는 법인데요. 올 시즌에 지금 리포팅해드린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공략이 되는지 역시도 한번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더 재밌는 2020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해당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